민주당이 울산 지역 공약을 두고 원조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후보에 이어 내일은 문재인 후보가 울산에서 유세를 벌입니다. 한 셀프 주유소가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넣어 판매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량 50여 대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전기히터 등 난방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기히터 과열로 인한 화재 실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는 곳이 있습니다. 다니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먼지가 많이 날려서 앞에도 잘 안 보이고. 연말 밀어내기식 예산 집행이란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시공사 부도로 분양이 중단됐던 남구 삼산동 성원 상대비리 매각 작업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달부터 재분양에 나섭니다. 내년에 개장하는 울산 하늘공원의 사용료가 확정됐습니다. 울산 시민이 아니면 최고 8배까지 비싼 사용료를 물게 됩니다. 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판타지 블록버스터 호빗 시리즈 등 헐리우드 대작들이 잇따라 개봉했습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를 시네마 산책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선거가 종반으로 치닫으면서 대선 공약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원조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베꼈다고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대선 공약 원조 논란의 포문을 먼저 연 쪽은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립산재재활병원과 울산과기대 확대 개편 등 주요 공약을 민주통합당이 베꼈다고 주장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약 뺏기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새 정치의 시작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공개 토론 제안을 수용했는데도 오히려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공약은 지역의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형 울산정책공약단을 통해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공약 실종 논란도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울산 양산 간 광역철도 건설 등 새누리당이 발표했던 일부 지역 공약이 정작 박근혜 후보의 공식 공약집에는 빠져 있다며 공약이 실종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울산과기대의 과기원 전원과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등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공약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대선이 박빙의 승부로 예상되면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진영의 신경전 역시 앞으로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달 30일에 이어서 내일 오후 중구 차 없는 거리에서 울산 지역 2차 유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안철수 전 후보와 최근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한 심한구 전 시장도 참석해 부동층 흡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동구에서 집중 유세를 갖고 삶의 질과 민생 회복을 위한 공약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재향군인회 전직 회장단과 보훈봉사회는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후보가 안보와 국방 그리고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대타협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며 첫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도 오늘부터 5개 구군청과 울산 구치도 등 지역 6개 투표소에서 제18대 대선 부재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울산 지역 부재자는 2만 6천여 명으로 지난 4월 총선 때보다 5천 명가량 늘어났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부디 이번 선거에 모두 참여하시어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선관위로부터 받은 발송용과 회송용 봉투 그리고 투표 용지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를 찾으면 됩니다. 한 셀프 주유소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유소 측이 실수로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넣었는데요. 이 바람에 휘발유인 줄 알고 주유를 한 차량 5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혼유 사고,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셀프 주유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차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휘발유를 넣고는 주유소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이 차량은 도로에 멈춰 섰습니다. 지금은 이제 5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가다가 차가 불렁하면서 멈추는 거예요. 시동도 제대로 안 걸리고. 조금 전 휘발유 주유기로 넣은 기름이 알고 보니 경유였던 겁니다. 울산의 한 셀프 주유소 업주가 실수로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채워 넣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오토바이에 경유를 넣지 않았느냐 확인 좀 해달라. 그제 실수를 한 거를. 이 같은 피해를 당한 차량은 50여 대. 모두 지난 9일 오후 4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주유한 차량들입니다. 해당 업주는 피해를 입은 차량을 모두 리콜 조치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휘발유 차에 경유가 주입이 됐을 때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차량 가속이 안 되고 시동 불능한 상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순간의 실수로 운전자들은 불편을, 업주는 막대한 차량 수리비를 떠안고 말았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최근 한파로 전기 히터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종이나 천이 히터에 닿지 않아도 화재가 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기 히터로 인한 화재 실험을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전통시장. 동장군이 찾아올 때면 상인들의 필수품은 전기 히터입니다. 딱 터면 불 나온다인겨. 나오면 사람이 손열이 좁거든요. 조금 안 춥다인겨. 하지만 전기 히터는 자칫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책상 및 전기 히터 10cm 앞에 신문지와 담요가 놓여진 의자를 갖다 놨습니다. 이내 연기가 피어오르고 1시간이 지나자 저절로 불이 붙습니다. 이렇게 담요가 전기 히터와 닿지 않아도 불이 나는 이유는 전기 히터에서 내뿜는 복사열 때문입니다. 복사열을 측정해보니 섭씨 300도를 오르내리다가 최고 500도를 넘어갑니다. 실제 상황과 같이 복사열이 달아나지 않는 실내라면 훨씬 빨리 불이 난다는 겁니다. 보통 실험치 데이터를 보게 되면 10분 내에 불이 납니다. 실내에서 불이 빨리 날 수 있는 이유는 안에 열 축적도 좋을 뿐만 아니라 복사열이 외부로 새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 376건 가운데 30%는 전기 히터가 원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도로 포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연말까지 예산을 써야 한다며 갑자기 공사에 들어갔지만 먼지 대책은 없었습니다. 이동민 원실 이다루 기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의 한 도로. 마치 봄철 황사처럼 뿌연 먼지가 가득합니다. 주민들은 코를 막고 다니기 일쑤입니다. 먼지가 많이 날려서 앞에도 잘 안 보이고 애들이 좀 있어요. 그 애들하고 다니는데도 먼지 날리고 하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작년에 굴다리 밑에 저기도 제포장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 심하게 이제 완전히 다 파고 뭐 이렇게 공사를 안 해요. 이거 파고 난 뒤에 뭐 물이라도 좀 뿌리고 해야. 야간에 재포장 공사를 한다며 도로 한쪽 면을 깎아낸 채 낮에는 방치하다 보니 하루 4,000대 이상의 차들이 다니는 도로변은 하루 종일 먼지투성입니다. 공사로 인해 이처럼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도 살수차를 동원해 물 뿌리기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추운 날씨 때문에 물을 뿌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새벽에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물을 뿌리기 때문에 많이 조금만 뿌려갖고 먼지가 들어가게 하는데 그게 많이 뿌리게 되면 혹시 걸 수가 있어갖고 아침 일찍. 당초 이 공사는 지난 5월 울산시의 하수관고 공사와 함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고 공사가 늦어지자 연말까지 예산을 써야 한다는 이유로 빙판길이 될 것이 뻔한 겨울에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원래 당초에는 아니고요. 일매 수기 예산을 제출해서 했습니다. 이 시기상으로 저희는 연대를 넘길 수가 없고. 한파가 몰아친 연말에 시행하는 졸속 공사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0개 공공기관 가운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이달 초 가장 먼저 준공돼 다음 달부터 업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년에 청사를 준공하는 이전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고 2014년에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각각 준공할 예정입니다. 남구 삼산동 성원 상대빌이 매각 작업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 전면 재분양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성원 상대빌 시행사인 위드웍스는 최근 지분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잔금을 모두 치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원 상대빌은 공사 중단 3년 만인 이달 중으로 공사를 다시 시작해 내년 초에 상가와 180여 세대에 대한 분양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초 문을 여는 하늘공원의 사용료가 울산 시민이냐 아니냐에 따라 최고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오늘 공포한 시행 규칙에 따르면 울산 시민의 경우 화장은 10만 원, 추모의 집 사용은 22만 원, 자연장지 사용은 30만 원이지만 다른 지역민은 화장 80만 원 등 시설별로 울산 시민의 최고 8배를 내도록 했습니다. 울산 하늘공원은 지난 2009년 507억 원을 들여 착공해 지난달 준공됐으며 내년 초 개장할 예정입니다. 올해 한국 영화의 강세에 밀려 주춤했던 헐리우드 대작들이 연말을 맞아 반격에 나섰습니다. 판타지 블록버스터 호빗 시리즈가 개봉하고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과 러브스토리 원데이도 대결에 가세했습니다. 오래전 난쟁이족의 영토였지만 용에게 뺏겨 황무지로 변한 동쪽의 왕국. 왕국을 되찾기 위해 난쟁이들은 험난한 여행을 떠나고 위험에 부딪히며 숨겨진 능력을 발견해갑니다. 반지의 제왕 피터 잭슨 감독의 새로운 판타지 시리즈로 화려한 3D 영상으로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에서 살았다는 레미제라블이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휴 잭맨, 앤 해스웨이, 러셀 크로우 등이 총 출동해 고전을 음악과 영상미로 풀어냈습니다. 킹스 스피치의 톰 후퍼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세계 4대 뮤지컬의 감동을 스크린에 담아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친구가 된 남녀. 엠마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작가를 꿈꾸고 덱스터는 세상을 즐기려고 성공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마음속 진정한 사랑이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20년이 지난 뒤에야 사랑을 확신하고 연인이 됩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앤 해서웨이가 20대부터 40대까지 소화하며 매력을 선보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열린 특별협의회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3,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내년까지 우선 1,750명을 채용하겠다는 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습니다. 회사는 또 신규 채용 때 조합원이란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고 채용 이후 관련 소송은 최종 결과에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내하청 노조는 불법 파견을 은폐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내일 예정대로 6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학 교수 35명은 오늘 현대자동차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불법 파견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시비 끝에 서로 폭력을 휘두른 폭력조직 방어진파 38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월 동구의 한 주점에서 이 씨와 자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노래방에서 자신을 훈계한다며 둔기를 휘두른 신양산 연예인파 3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낮 1시 10분쯤 동구 주전동 방파제에서 바다에 빠져 실종됐던 21살 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 구조대는 오늘 아침 9시 10분쯤 실종 지점에서 30m가량 떨어진 항 안쪽에서 숨진 임 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임 씨가 방파제 위에 혼자 앉아있다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오늘 3차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노사 안정을 내년도 주력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장인은 이를 위해 내년에 기업 노사 관계자들의 노사문화 선진직 연합을 확대하고 천안 문화축제도 노사화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롯데 삼동복지재단은 오늘 울주군에 2,700만 원 상당의 노인보행기 보조기 135대를 전달했습니다. 울주군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 가운데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보행 보조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최무은 국제 라이온스 전 총재가 1,000만 원, 현대자동차 등대회가 900만 원, 중소기업융합 울산연합회 여성 CEO 교류회가 300만 원의 성금과 성품을 각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사단체인 영조회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이웃사랑기금 2,2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영조회는 24년째 사회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주군 자연과학고 학생들은 오늘 직접 만든 케이크 50개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수요일마다 직접 만든 빵을 울주군 서부복지관을 통해 독거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